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키우느라 아등바등 살고 있는 엄마이자 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우리 남편 보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에 일찍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유언조차 듣질 못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도중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그렇게 정신이 없고 죽어가는 동안에도 저와 자식들이 걱정이 되긴 했나 봅니다. 나중에 우리 남편 손 꼭 잡아주던 그 양반께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라는 말을 꺼져가는 순간에도 되뇌었다고 하네요. 갑작스럽게 남편 보낸 후 저는 한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린 자식들이 아니었던지라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긴 하더군요. 엄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정신줄 잡으라고 혼도 내줄 줄 알고 지들이 알아서 먼저 간 아버지 뒤처리를 하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줄 다시 잡고 일을 다시 시작한 건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남편의 마지막 말인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했었던 말을 안심시켜 주려면 저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열심히 살아야 했기에 정신줄 다 잡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당신의 아들이자 집안의 장남이 남편 그리 되자 까무러 쳤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고 꼭 그 새벽에 당신 아들을 내보냈어야 했냐고 원망을 하시더군요. 그거 다 받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제게는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날 일찍이 새벽 출근을 했어야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필 그날 제가 심한 독감을 앓는 바람에 저 대신에 남편이 일찍 출근길에 올랐던 거였는데 두고두고 저는 시어머니 원망을 들었어야만 했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제가 새벽녘에 출근을 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준비를 시작했었는데 아픈 아내를 위해 우리 남편이 그 새벽 준비를 시작해주기 위해 길을 나서다 그리 된 거였었죠. 정신 다시 차리고 제가 일을 시작한다 하니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살고 싶어 발악을 하는 거냐고 악을 쓰더군요. 양심 있으면 나오질 말아야지. 내 아들 잡아먹고서 어디 감히 내 가게에 발을 들여놓냐고 머리채를 잡고 저란 사람을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결혼하고 일하고 해본 거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해본 게 다였는데 남편 잃고 한순간에 저는 직장까지 잃게 되었었죠. 게다가 손주들도 보시지 않겠다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랬었죠. 애들이 시어머니 좀 달래보려고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우리 딸 같은 경우엔 뺨까지 맞는 수모를 당했었는데 애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었답니다. 나는 니들 손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 네 아비도 없는데 우리는 끊어진 인연이지 않냐고. 그러니 네 엄마라는 사람 편 들어주려고 나를 찾아오는 거면 헛짓하지 말라고. 씨알도 안 먹힐 일이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이후 그래도 손주는 보시더라고요. 손녀딸은 여전히 남처럼 대하셨었고요. 일을 해야만 했었고 제법 어른티를 내는 애들이었지만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식당 일밖에 없었기에 우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운 좋게 마음 좋은 사장님 부부 만나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덕택에 매니저라는 감투까지 쓰고 있고 내년에 저는 사장님 부부의 권유로 가맹점을 하나 갖게 된답니다. 먹고 살 길은 찾았고 하늘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덕택에 그나마 삿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쩍 우리 아들을 찾으시더니 최근 들어서는 점점 우리 딸까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혀 악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 내가 시어머니라고 해도 저란 사람 꼴보기 싫을 것이고 원망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 뺨 맞았다고 했을 때도 할머니 미워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었고 못난 엄마를 미워해 달라고 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나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다고. 내 새끼가 남의 집 새끼 대신 일을 나가다 그렇게 비명 행사하면 그거 좋게 볼 수가 있겠냐고. 아마 내 손으로 저 세상 보내지 가만두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 제발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말아달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하셔도 저란 사람을 내치셨어도 제게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안 보겠다 하면 안 보이면 그만인 것이고 그런 걸로 악감정 품거나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욕심을 좀 부리시네요. 참 씁쓸하게도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욕심을 부리며 억지를 쓰시네요. 시어머니에게 싫은 말 하기도 싫고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은데 남편 저 세상 가게 한 건 저의 과오지만 그게 저의 친정집까지 확대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친정집으로 확대가 되어서 욕심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요. 결국엔 시어머니를 영영 안 보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독한 말 내뿜었는데 마음이 좋질 않네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의 집 문제 때문에 일이 생겼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오랫동안 첫째 며느리와 사신 분입니다. 제게는 올케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어진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픈 오빠 수발 들면서 연로하신 우리 친정엄마 모시면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작년에 연이어 친정엄마도 오빠도 세상을 등지게 되었죠. 친정엄마는 워낙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오빠는 친정엄마를 스스로 따라간 경우였었습니다. 달랑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말이죠. 친정엄마도 가셨으니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한 줄의 글을 남긴 오빠. 올케 언니가 그 편지를 보여주는데 세상 참 야속하더군요. 자신이 올케 언니에게 짐이 될 거라는 걸 알았고 올케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알았기에 사라지는 목숨에 죄책감이 들었었나 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하지 않았기에 모르실 것이라 알았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듯합니다. 이후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저희 올케 언니를 욕보이면서 말입니다. 남편 잡아먹고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니? 어디 그런 게 들어와서는? 사부인도 보내고 네 오빠도 보냈다며? 너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른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어머니께 뭘 말씀드렸어야 한 건데요. 어머니, 저희 올케 언니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감히 올케 언니 비난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그만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래서 너를 곱게 안 보는 거야. 너는 나이를 그렇게 처먹었는데도 앞뒤 분간을 못하냐? 왜 딴 집 여자를 주니? 그 사부인 집에서 살고 있다며. 당장 내쫓아야지. 왜 아직도 그 집서 살게끔 하냐고. 네가 못하면 내가 해주마. 내가 가서 머리 잡고 끌어낼 테니까 너는 그냥 보고 있어. 올케 언니가 살고 있는 친정엄마의 집 때문이었어요. 그걸 왜 딴 집 여자를 주냐 이거죠. 우리 손주, 즉 우리 아들에게 와야 마땅한 건데 왜 거기에 처자빠져 있게끔 하냐 이거였습니다. 내쫓고 팔아서 손주 주라고 아니면 이제부터 당신 우리 집 들락거릴 것이고 힘 떨어져서 일 못할 것 같으니 당신 가게 맡아 하면서 저보고 용돈이나 좀 던져주라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는 한평생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도 결국에 남이 되는 건가 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친정이를 생각하셨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간섭을 했었다고? 그리고 언제부터 나란 사람을 며느리로 생각을 했었다고? 이제와 자신의 가게 줄 테니 노후를 책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가 맞지만 따져보면 시어머니와 저란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이란 사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고 당신 아들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며 손가락질하고 머리채를 잡혔어야만 했었던 사람이 바로 며느리 저였습니다. 남의 며느리 것은 빼앗아서 자신의 며느리 것으로 하되 또 그게 오롯이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보이니 실망스럽더라고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양반이었는데 이제 그 미안한 마음 그만 가질 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얼른 서둘러 올케 언니에게 가자라는 시어머니에게 그만하시라 했습니다. 그만 욕심 부리라고요. 지금 그런 욕심 부리며 욕먹는 거라고 제발 좀 아름답게 나이 드신 값 좀 해주십사 읍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고약한 성격 버리지 못하고
늙어가는 며느리 뒷목을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손버릇 나쁜 사람은 계속 그런다고 하더니만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참 이 양반 늙었는데 손맛이 어찌나 억세던지. 뭘 그만해. 또 내 말 안 들을 거야? 또 내 말 어겨서 실수하고 싶어? 얼른 앞서라고. 얼른 일어서라고. 어머니, 성실하게 사신 양반이에요. 진짜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만 산 사람이라고요. 감히 우리 입에 올릴 만한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참지 않아요. 얼른 이거 놓으시고요. 어서요, 어머니. 누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래? 그것이 그러디? 너네 집 여자가 지금 너네 재산 탐내고 처앉아 있는데 뭐가 성실이야? 그리고 네 말처럼 성실하게 살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었으면 벌써 그곳에서 나왔어야지. 우리 손주한테 넘겨줬어야지. 그리고 따라갔어야 한 거 아니냐? 지 남편 잡아먹었으면서 지도 가야지. 어디 겁도 없이 우리 손주 것을 넘봐? 이런 거 보면 신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넉넉하게 100년 정도의 삶만 제공을 하잖아요. 살아봤자 100년인데 다 부질없는 짓인데 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건지 우리 시어머니가 가련하기까지 하더군요. 죽고 나서 얼마나 창피함을 당하려고. 남의 것 탐내어서 결국 가지게 된다고 해서 2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좋게 넘어갈 수 없는 건지 한스럽더군요. 어머니, 남의 며느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의 시어머니가 남겨준 남의 며느리 것을 어머니가 뭐라고 탐을 내고 당신의 손주 것이라고 합니까? 저요, 이제 어머니 가게 안 받아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거 받아봤자 저한테 집만 되지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고요. 어머니 아들 잡아먹은 어머니 며느리만 족치세요. 다른 며느리한테 그럴 자격 어머니한테 없는 거예요? 아니, 너 자꾸 말대꾸 할 거야? 어머니, 저도 나이가 곧 있으면 꺾여요. 살아봤자 어머니나 저나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는 그 손주한테 그거 안겨준다 한들 그 손주가 퍽이나 좋아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린 사람들보다 이리 속이 좁으세요? 적어도 연세 드셨으면 좀 넓게 보셔야죠. 아량을 좀 베풀어야지. 어떻게 어머니는 똑같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렇게 남의 것 탐내고 억지 부리고 살면 좋냐고요? 천년만년 삶이라도 준답니까? 다시 제게 달려드는 시어머니,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고 아들을 집에 모시게끔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리 아들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인생은 왜 이러냐고. 가족의 원수가 되고 남이 의인이 되는 엄마의 삶이 어쩔 때 보면 대견하다가도 정작 가족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거 보면 안쓰럽다고요. 그냥 자신도 할머니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 인연 끊어버리자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엄마 욕을 했는 줄 아냐고. 엄마가 하도 착한 척을 하니까 할머니 싫다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할머니 원망하지 말라 할 것이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안 되냐고. 제발 좀 그리해달라고 하더군요. 마음속에 묻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시어머니와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미안한 마음 있어서 그동안 죄스러웠었는데 이제 그 마음 없애려고요. 제 마음이 선하게 다가간들 그쪽에서 악하게 다가오면 결국 제 선한 마음도 악하게 물들어 버리는 법이니까요. 어수선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앞으로 잘 살게요. 돈도 열심히 벌고 이제 미안한 마음은 저쪽으로 좀 치우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안녕하시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